아주 그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사람이 종교적이지 않잖아요. 특히 요즘과 같은 물질 문명인데, 네. 근데 이런 사고 방식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밖에 어떤 실체로서의 선의 힘이 존재하고 실체로서의 악의 힘이 존재한다. 근데 둘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악은 악에 의해서 서로 잡아먹히고 하는 그 아비규환을 펼치고 있는 거고 네. 선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선한 기운으로 비춰주고 있다. 뭐 되게 이런 관념이잖아요. 네. 굉장히 종교적인 관념인데 혹시 종교 가지고 계세요? 종교라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뭔가 소원을 이뤄주길 바라고 이런 종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안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 미션 스쿨을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고요. 네.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집안의 영향이겠지만 또 불교적인 철학에 되게 심취해 있었거든요. 뭐 깊이 학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그 지금 선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 이런 거짓 사기 탄핵 사태가 한편으로는 너무 괴롭지만 너무 고마운 부분이요.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볼 기회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글도 쓰게 됐는데 그 선과 악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는 항상 49대 51. 그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들었어요. 49대 51이에요? 뭐가 49대 그러니까 51이에요? 선이 51, 악이 한 49 정도? 그래서 항상 그게 굉장히 낙관적이시구나. 90% 정도? 그럼 일단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요. 해왔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그것이 항상 1, 2%의 어떤 그 선각자랄까 리더랄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좀 바뀌고 좀 그 규정을 잡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아까 지금 읽어주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글쎄요, 이게 아주 재밌는 발상인데 저는 뭐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아무튼간에 이게 굉장히 영성적이고 종교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왜 이러냐면 우리가 욕망에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자의식 덩어리, 내가 내다라는 이 자의식 덩어리, 나라는 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넘어서서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서 선의 힘이 존재하고 악의 힘이 존재한다. 그런 개념이라서 이건 뭐 어떤 굉장히 영성적이고 종교적인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건 아주 직구진 질문인데 이건 뭐 길게 얘기하셔도 되고 길게 얘기하시면 자를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선악이 한꺼번에 공존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문화와 민족과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오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는 뭐냐면 이런 그 선악의 기준이 민족과 국가와 시대와 종교에 따라서 바뀌어 왔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21세기에 선악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선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나의 기준은 혹은 뭐 한두 개, 두세 가지 기준은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 이게 이제 선의 기운이 있고 악의 아비규환 기운이 있는데 이게 한 사람 앞에 같이 이제 섞어 돌아갈 거라고요, 이게. 그럴 때 그 사람이 좌충우 돌아가면서 몸부림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표본이 여기 있잖아. 이만큼은 악이고, 이만큼만 선인 이 표본이 하나 앉아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침을 내려주실 거냐고. 김규나 보살님께. 아니, 무슨. 그냥 작가는 사실은 좀.
첫 번째 질문. 네, 반무당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작가가. 네, 작가는 사실은 반무당이어야 이게 글을 쓸 수 있고 뭔가 좀 왜냐면 멀리 내다봐야 되니까 지금 여기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예.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선과 악의 어떤 기준, 그렇죠? 네, 상대적인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변화왔다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사는 현대 문명, 지금의 네. 인류화되고 있는 문명인데 이 문명에서 만약에 선악의 기준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냐? 저는 그냥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그러니까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가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니체의 영향을 사실은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네, 그것도 엉터리 번역인데. 어쨌든 네. 그 제가 지금 이번 사태에 분노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이 저는 싫다고 물론 저도 거짓말을 합니다. 예, 때에 따라서 제가 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아니고요. 거짓말 잘합니다. 근데 어떤 커다란 내 이익,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너무 큰 거짓말에 끊임없이 보태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수치스러운 줄 모르는 거,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 내가 진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모르는 거. 가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고 거기에서 선악이 갈라지는 게 아닌가 깊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예, 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정말 인간이라면 넘지 말아야 하는 어떤 기준이 전 선이 있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그것이 뭐 사람이다 보니까 욕망이 있다 보니까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데 서고 싶은 건 그건 너무 당연한 욕망이거든요. 그건 네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것이 왜 자유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내 자유지만 내 욕망을 쟁취하고 자꾸 쟁취란 말을 하게 되죠. 선생님 앞에 앉으니까. 제가 쌓아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가 자유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 까먹었어. 네. 네, 어쨌든 욕망을 자유. 네, 자유와 욕망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네. 그 욕망은 저 사람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 사람의 어느 그 자유선을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욕망을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선이 완전히 다 무너지면서 저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갖는 것이 모든 게 다 선. 넌 네가 가진 거 다 악.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네. 그걸 세뇌를 하죠. 네. 네. 그 지금 때의 힘으로. 제가 여기 나온 게 지금 세뇌 탈출이 아니라 선생님의 그 세뇌를 당하러 온 건가? 말이 갑자기 어쨌든 네. 그렇게 네. 예.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선과 악의 기준은 네. 내가 정말 진실하게 그러니까 거짓이든 선이든 이것이 사실이에요. 나는 솔직히 이렇게 이 사실은 이거예요. 이것은 물컵이에요. 이것은 책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유와 책임감. 예.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요즘에 얘기하는 건데 어떤 개인의 부분에 있어서 남 탓하는 거, 예. 공짜 말하는 거,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거. 그것으로 좀 선과 악을 가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랑스러운 악이 뭔지 아세요? 사랑스러운 나쁜 거.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게. 험악한 놈들 굉장히 사랑스러울 때 있어요. 험악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진실 인정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지금 세태의 구역질이 나는 건 네네. 아니 누가 나서서 그래 박근혜 대통령 그거 죄 없어. 근데 가만두면은 한 1200만 표 몰고 다닐 것 같아.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병들 것 같아. 당신들 안 그렇게 생각하냐? 야, 저 여자 좀 가둬놓자. 누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사랑스럽겠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근데 무슨 반인륜적인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해서 네. 민족의 반역자 같이 해갖고 애꿎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갖고 30년 40년을 얘기하니까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는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뒷차 가서 빵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목도 아프고 네. 돈 좀 받아야겠다 인상 팍 쓰고 있는데 뒷차에서 이만한 아야가 내린 거야. 그래서 이러고 딱 온 다음에 네. 내 차 툭툭 두들기고 야 내가 받아서 미안하다 가.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걸 인정했잖아. 인정하니까. 근데 할 말 없죠. 너 왜 앞에서 급브레이크 잡아서 그래요. 너가 과실은 너한테 있고 어쩌고 뭐 이런 대도 않는 소리 하면은요. 네네. 그때부터 화가 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야가 이렇게 와서 딱 야 내가 받아서 미안한데 됐지? 가. 이러면은 그때는
그때는 모든 게 명료해지잖아. 그래요, 맞아요. 뭐냐면 네. 내가 저 아야랑 합합 붙어갖고 직선하게 깨질 거냐. 그렇죠. 뼈 부러지고 이빨 터지고 맞아요. 네. 아니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할 거냐. 아니,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상황이 막 거짓말로 막 들이대면은요 이게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네, 되는 네. 거예요 이게. 네, 맞- 그 제가 평소 지론이 악해도 좋다 이거야. 진실만 존중해다오. 맞아요. 그러면 내 선택은 명확하거든. 저 악한 놈이랑 싸울 거냐 안 싸울 네, 명확한데 이게 막 진실을 뭉개면서 진실을 비틀어 그러니까요. 갖고 네. 내가 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이게 바리새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용어로는 네. 악이 내가 선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오니까 이제 골아파지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들 보면은 네. it's not your fault 그러잖아요. 어떤 네. 잘못을 인정했을 때 상대방이 이건 내가 외국 잘못한 영화가 네. 아니라 미국 영화. 미국 영화. 오케이. 영국 영화. 내가 좋아하는 두 나라. 네, 저는 그거 참 좋거든요. 네. 그건 내 잘못이라고 한쪽이 인정을 했을 때 정말 죽일 죄라고 해도 그때는 이쪽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네 네. 잘못 아니야라고 납득해주고 위로해줄 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수치심의 문제이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심 이전의 단계가 네,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진짜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악인은 어떤 악인? 악인도 사랑스러울 때가 있다니까. 어떤 악인이냐면 자기가 악을 범하고 있는 걸 아는 아는 사람이야. 거. 네. 그러니까 나 악을 범하고 있어. 근데 이건 내 선택이고 내 여건상 내가 그냥 선택한 거야. 네. 아니 좀 현대인이면 그런 맛이 있어야지. 맞아요. 악을 네. 범하면서 내가 선이야라고 하면 이게 무슨 바리새 사제 같은 놈의 자식. 그리고 개땡땡 소리 나오고 네, 이제 네. 진짜 맞습니다. 살기가 돈다고 그때는.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악인이거든. 베이스가.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김균아 작가님이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보는 관점이나 이런 거는 우리 자유민주 이 열혈 자유민주 성향이고 선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상한 철학적인 종교적인 고민을 할 줄 알고 거의 뭐 성녀급으로 아유, 지금 왜 그러십니까? 막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이분이 성녀가 아니라는 거. 이분이 쓴 글을 통해서 그건 안 읽겠어요. 이분이 쓴 글꼭지 중에 이제 두 종류의 여자, 두 종류의 남자라고 있어요. 이거 잠깐 읽어드려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영화 사랑의 유형지라는 일본 영화에 대한 영화 평인데 여기서 이제 그 아이를 셋 가진 유부녀가 이제 그 남자 작가랑 이제 그 사랑에 빠져서 네. 유부녀가 열렬하게 사랑을 하는데 네. 남자가 그 여자를 뭐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하고 이제 자수를 하는 네. 그런 좀 굉장히 칙칙한 영화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아이 셋을 낳은 여자가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사랑의 절정을 처음 경험한다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그 작품 중에 던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경험이 많은 여자가 뭐라고 평을 해주냐면 이야기를 해주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어요. 그걸 아는 여자와 그러니까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아는 여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여자 두 종류의 여자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작가가 그러니까 작가라는 게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남자가 있겠군요. 여자로부터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와 그런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남자 그렇죠. 두 종류의 남자가 있겠군요. 그런 이제 그 의미심장한 대화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네. 이게 칙칙한 영화죠. 네, 칙칙합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약간 변태스럽죠. 네. 그러면 아니 기껏 사랑에 빠져서 둘이 좋아하는데 갑자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죽이니까. 별다른 이유는 있지요, 사실은. 근데 뭐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유는 아닐 거 아니야. 여자가 죽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아무튼 병적인 심리극이지 일종의. 그렇죠, 여자의. 일종의. 왜- 좀 변태스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대답을 세련되게 조심해야 잘 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소설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인생의 뭐 0부터 아니면 네. 마이너스부터 저 네. 플러스 저기 100, 200까지 사실은 그 다 이제 섭렵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 거 예. 뭐 변태고
저는 사랑의 변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양쪽이 다 예, 수용할 수만 있다면은. 예. 그런데 뭘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변태를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거기까지 아니고 그것까지는 틀리고. 네. 예. 그래서 말씀하세요. 예, 그럴게요. 이제 영화 속에서 여자는 남편이 있고 애를 셋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어떤 절정의 끝까지 가본 건 처음인 거예요. 그 소설가하고. 네. 네. 근데 이 여자는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남자와의 어떤 아주 굉장히 짜릿한 쾌감 속에서 그냥 죽고 싶은 거라서 남자에게 살인을 유도하는 거, 자신이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작품 속에서 결국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결국 어디까지 이해될 수 있고 어디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 책에서 쓴 거는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미투 문제 있었잖아요. 작가들. 근데 작가들 제가 뭐 아는 작가들도 있었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작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라고 지칭된 그러니까 건드린 적 없다든지 죄송합니다지. 그냥 우리 합의 봤다 정도까지. 합의 봤다지. 내가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얘기를 쓰셨어야 돼. 그걸 썼어요. 그래요? 끝까지 안 읽으셨군요. 뒤쪽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네, 이렇게 변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은 잘 읽어야 됩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이렇게 그걸 좀 노골적으로 써놔야지. 나는 변태스러운 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미투 같은 데서 왜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는 놈이 없는 거냐. 얼마나 다 쫌뽀들이냐. 거기 있을걸요? 정확히? 아니 그렇게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면 나한테 노골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이 너무 자극적이니까 뒤에 안 네가 보셨구나. 밋밋해지지. 어쩐지 왜 물어보시나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글을 쓴 게 이제 그 당시 아마 미투 얘기가 있었을 때고요. 17년 10월이니까 미투 막 시작할 때죠. 네, 그 미투가 사실은요. 그 미투라는 이름 때문에 2017년에 얘기가 됐지만 사실 작가들 가운데 미투 성추행 얘기가 나온 건 2016년 탄핵 사건 전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다음에 출간 아직 안 된, 곧 출간될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쓰고 있을 때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미 작가들의 그 성추행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탄핵 얘기로 묻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17년 1년 있다 다시 나온 건데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였어요. 왜 남자들이죠. 남자 작가들은 이 여자는 정말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의 표현이 부족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목숨 다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 사랑이 변덕스러워서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상처를 줘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말했다면은 저는 그 작가가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영화 속에서 남자 작가가 자기 신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시인을 하거든요.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서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자신이 죽고 싶었던 것이 증거가 되는 편지가 날아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나 억울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당시에 작가들 중 누구 하나라도 그렇게 자신의 사랑에 진실했다라는 걸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우리 멋있는 남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또 우리가 모든 여성들이 바라는 남성의 사랑이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스탕달의 적과 흑을 좀 읽어야 돼요. 그거 정말 읽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줄리앙 소렐이 이제 출세를 위해서 옛날에 자기랑 연인 관계였던 그 시장 부인을 버리고 공작의 딸이랑 약혼을 해서 결혼을 눈앞에 둔 상태잖아요. 그런데 자기랑 연인 관계였던 그 시장 부인이 격분을 해서 이제 질투에 불타서 그걸 이제 추문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니까 줄리앙 소렐이 화가 나서 그 여자에게서 총을 쏴서 여자를 반 죽일 뻔해요. 근데 그 화를 낸 이유가 내가 이렇게 인생 잘 나가는데 왜 뒷다리 잡냐 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나랑 너랑 정말로 사랑했었는데 네, 네. 그걸 뒤에 가서 이런 식으로 추문화시키냐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사면을 거부하고 네, 맞습니다. 그 주인공이 죽죠. 네, 목이 잘려 죽죠. 목이 잘려 죽지. 네. 그 마지막에 줄리안 네, 소널의 목이 네. 잘려 죽죠.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멋있어요, 그 남자.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야, 나 인생 지금 줄리안 소널이 지금 출세를 해갖고 지금 눈앞에 지금 프랑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작에 지금 외동딸인가 뭔가랑 결혼을 해서 이제 출세 이제 탄탄대로로 올라서려고 하는데에 옛날에 사귀었던 시장 부인이 뒷다리를 잡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가서 총을 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쭉 전개되는 그 심리의 맥을 보면 당신을 사랑하는 그 우리가 나누던 사랑은 굉장히 진짜 사랑이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알은 거야. 자기도 왜 총을 네, 쐈는지도 네. 모르는데 네, 네. 나중에 그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저걸 거부하죠. 사면. 네, 거부하죠. 사면 네. 거부하죠. 그래 죽지. 단두대에 목이 잘렸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스탕달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면 프랑스의 스탕달이면은 현대 세계 문학의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적과학 같은 네, 작품을 쓴 스탕달이면 10손가락은 꼽을 거야. 음. 현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근대. 근대 네. 세계 문학의 10손가락 꼽는 그런 작품이 뭘 뜻하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 남자들이. 아마 적과 흑이 제목만 들어보세요. 근데 그걸 몰라서 진짜 바람둥이가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거를 카사노바처럼. 그런 심리의 결까지 읽으면은 그거 굉장히 위험한 남자 나와. 만약에 만약에 사실은 만약에 무식한데 좋은 거야. 그런 남자가 있다면 저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죠.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선과 악의 그 기준이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예. 진실이다, 진실하게 말하는 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랑의 순간은 정말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최소한. 예, 예. 그러니까 최소한 그 몇 분만이라도 나는 정말 사랑했다라고 왜 말을 못 하냐고요. 아 위험한 여자야. 위험하지 않은 소설을 안 씁니다. 자, 네. 그래서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한 서너 꼭지씩 읽으시면 이게 150편 정도 되는 영화와 소설에 대한 거라서 이렇게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뭐 시사적인 거, 세상에 대한 정치 사회적 판단도 있고요. 또 종교적인 철학적 판단도 좀 있고요. 영성적인 철학적 판단도 있고 또 지금 본 것처럼 인간의 거의 김기덕 감독의 그 영화 같은 칙칙한 변태스런 그런 소재를 이렇게 살짝 위험하게 건드린 짜릿한 대목도 아니 있고. 김기덕하고 하필 비교를 하세요. 저 좋아해. 진짜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좋아하진 않는데 그 인간의 아니 어두우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두리안 안 좋아하거든요. 두리안 그 과일 있잖아요. 네네. 가시 달린 거 몸에 좋다고 해서 되게 네. 비싸잖아요. 네. 두리안이 그게 재래식 똥간에 앉아가지고 커스터드 치즈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맛은 커스터드 치즈 같이 네, 네. 달콤하고 부드러운데 냄새가 냄새가 좀 고약하죠. 네. 그 똥 냄새 아니에요. 김기덕 감독 영화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칙칙하고 어둡고 병적이고 네, 변태적이야. 전 너무 싫어요. 그런 거.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시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인간의 병리성을 저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여. 저 인간은 얼마나 병리적인 인간이냐. 그런 의미에서의 감탄이 나와요. 저는 아니에요.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김기덕 감독. 저는 싫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알겠습니다. 안 변태스럽습니다. 조금 망가지는 걸 거부하시네. 네. 아무튼 간에 그런 인간의 다면적인 거를 이렇게 잔잔하고 따뜻한 문체로 다뤄놓은 거라 좋으시고 또 이 책의 이제 부수적인 효과는 이 책이 거의 그 중요한 영화나 중요 소설을 많이 평을 해놨어요. 150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책의 평을 보시다가 이런 영화가 있었단 말이야. 이 영화를 이렇게 또 해석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VOD를 사시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보시고 또 책도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한번 보시고 그런 즐거움이 잔잔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진짜 백모가 백모스럽지 않게 우아하고 저기 교양이 넘치는 작가님을 모시고 잠시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